자기 얼굴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기본적으로 이 얼굴형은 긴 얼굴형, 둥근 얼굴형, 각진 얼굴형, 하트형, 다이아몬드, 육각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얼굴형에 따라서 이 시선 흐름이 달라지고 어울리는 스타일도 확 달라지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얼굴형만 보고 머리 스타일 고르면 실패 확률이 높아요. 이 두상 구조, 목 길이, 체형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해야지 스타일의 완성도가 달라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희 지난 영상 진짜 내 얼굴 아는 법 메타인지 컨텐츠가 조회수도 20만이고 댓글도 반응이 엄청난데 영상에서 이야기하신 자기 얼굴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찾는 법을 알려달라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청담동에서 헤어 메이크업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요. 거리가 있고 비용이 부담될 수도 있어서 저희 피부관리 팀장님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 중에 과거에 미용실에서 일했던 분들도 있어요. 그 직원과 함께 가이드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사실 이 첫인상을 판단짓는 스타일링에서도 이 헤어가 차지하는 비중 정말 커요. 그래서 같은 얼굴도 머리 스타일에 따라서 인상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얼굴형 그리고 두상을 고려해서 내 얼굴에 찰떡같이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그리고 두상이 납작하거나 비대칭이라서 고민인 분들을 위해서 이 의학적 솔루션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얼굴형은 긴 얼굴형, 둥근 얼굴형, 각진 얼굴형, 하트형, 다이아몬드, 육각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얼굴형에 따라서 이 시선 흐름이 달라지고 어울리는 스타일도 확 달라지게 돼요. 일단 긴 얼굴형은 세로 길이가 도드라지고 가로폭이 아무래도 좁겠죠. 그래서 이 인중이나 턱, 이마가 상대적으로 길게 보이게 돼요. 전체적으로 좀 말라 보이거나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좀 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좁고 긴 단점을 옆볼륨을 살려주는 레이어드 펌이나 S컬, C컬 단발, 귀엽 잔머리가 있는 하프업,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루뱅이나 와이드 뱅 이런 걸 통해서 이마가 길어 보일 수 있는 걸 조금 가려주고, 아니면은 내가 좀 이마 조금은 그래도 보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사이드뱅 정도로 이마를 좀 분할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피해야 될 스타일러는 일단 5대5 가르마예요. 안 그래도 얼굴 길어 보이는데 머리까지 이렇게 쫙 갈라지면 더 길어 보이겠죠. 생머리도 마찬가지로 길어 보일 수가 있고, 또 정수리 중심으로 볼륨 주는 것도 피하셔야 되겠죠. 또 이 로우범 묶은 머리나 이 이마 전체가 드러난 스타일도 이 얼굴형이 긴 거를 더 부각시키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둥근형의 얼굴분들은 이제 가로랑 세로 비율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턱선이 좀 짧고 광대가 발달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좋게 보면은 귀엽고 동안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조금 통통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어울리는 스타일러는 턱 위로 끊기면 그게 더 좀 짧아 보이기 때문에 턱 아래로 이제 기장이 뻗는 롱보브나 레이어드 긴 머리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 앞머리는 없는 좀 가르마 스타일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 슬림한 스트레이트 롱 헤어를 좀 더 추천해서 약간 좀 짧은 느낌을 좀 보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로 방향 웨이브로 시선을 좀 분산을 주고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게 중요하겠죠. 피해야 되는 거는 이제 짧은 단발, 앞볼륨을 강조한 스타일, 이런 게 더 짧아 보이고 동글게 보일 수 있어서 좀 피할 필요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볼륨 펌이나 동그란한 가르마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로 이제 각진 얼굴형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사각형 모양으로 턱선이 좀 뚜렷하고 하관이 각져 있어요. 이런 분들이 가끔 이제 M자 이마나 광대 돌출이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게 강한 인상을 주고 도회적인 분위기를 좀 주기도 해요. 그래서 어울리는 걸로는 허쉬컷이나 레이어드 컷, 샤기컷 이런 걸로 이 끝선 쪽이 상대적으로 좀 가벼워 보이는 헤어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부드러운 컬펌이나 롱웨이브, 사이드뱅 이런 걸로 이런 각진 윤곽을 좀 커버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헤어 컬러도 좀 부드러운 브라운 톤 이런 게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피해야 되는 거는 일자 단발이나 뭉툭한 커트 이런 것들은 이제 턱선이 드러나면서 더 각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피할 필요가 있겠고요. 블랙 생머리 이런 강한 대비가 있는 스타일도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로 이 하트형 얼굴은 이제 이마는 넓고 내려오면서 턱은 좁고 짧아요. 그래서 V라인 느낌을 강하게 주게 돼요. 이런 분들이 이제 이마 광대는 넓고 하관이 가늘어지는 구조인데요. 이 뾰족하거나 갸름한 인상이고 때로는 좀 차가워 보일 수도 있는 단점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시스루뱅이나 처피뱅 이런 걸로 앞머리가 이마가 어느 정도는 좀 가려져서 균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뱅 헤어와 레이어드 펌이라든지 바디 펌 이런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 턱 주변에 볼륨이 좀 떨어지는 단발이나 웨이브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어요. 피해야 될 거는 올백머리 이런 거는 이제 얼굴형이 완전히 도드라지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이 더 부각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좀 피할 필요가 있겠고, 볼륨 없이 일자로 떨어지는 생머리도 이렇게 가늘어지는 구조를 부각시킬 수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턱선이 강조되는 짧은 단발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다섯 번째로 이 다이아몬드형 마름모형 얼굴인데요. 광대가 넓고 턱과 이마가 좀 좁아요. 이런 분들이 보통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전체적인 윤곽이 조금 날카로운 편이고, 사실 흔치는 않아요. 주변 분들 생각해보면 생각나는 사람도 잘 없을 거예요. 좀 이국적이고 개성 있는 인상인데요. 광대가 돋보이는 이런 분들은 여기를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덮어줄 수 있는 사이드뱅과 레이어드 스타일의 조합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앞뒤 길이차가 있는 커트, 허그펌, 슬릭한 스트레이트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턱 주변에 곡선 흐름이 있는 펌을 좀 같이 추천을 해보고 싶어요. 피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일자 머리, 짧은 단발 이런 것들이 이제 광대를 굉장히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꼭 피하라고 하고 싶고요. 사이드뱅 없이 귀 뒤로 넘긴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광대가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육각형 얼굴인데요. 일단 비율은 가로보다 세로가 살짝 길어요. 너무 긴 건 아니라 살짝 길고, 턱선도 너무 부드러운 게 아니고 살짝 각이 있는 U자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너무 골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동글동글한 것도 아니고 적당히 입체감이 있으면서도 균형감이 있어서 요즘 배우분들이 좀 그런 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적정한 골격으로 화면도 잘 맞고 실제 얼굴도 균형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연예인들 예시로는 지금 생각나는 게 문채원님이라든지 트와이스 모모님 이런 분들이 이제 적당한 각이 있는데 그렇다고 막 각진 이미지 이런 건 절대 아니잖아요. 이런 밸런스 있는 타입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분들은 균형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소화가 잘 되는 편일 텐데요. 또 어울리는 스타일 좀 추천을 하자면은 사이드뱅이나 허쉬컷, 힙하게 웨이브 주는 거 이런 것들 다 전반적으로 잘 소화할 수 있고요. 이마가 보이는 힙 스타일, 레트로 반업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두상형 자체가 괜찮다 보니까 두상형을 살리는 레이어드 컷이나 허그펌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좀 피하고 싶은 게 어느 정도 골격이 조금 있다 보니까 너무 러블리한 러플펌이나 클래식하고 우아한 스타일 이런 거 조금 추천하고 싶지 않고, 하늘하늘한 여성 스타일도 물론 이제 좀 청순한 느낌을 가려면 충분히 소화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 육각형 골격의 매력은 조금 반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형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얼굴형만 보고 머리 스타일 고르면 실패 확률이 높아요. 이 두상 구조, 목 길이, 체형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해야지 스타일의 완성도가 달라져요. 원장님, 사실 여자분들이 단발병이 왔을 때 자르면 후회할지 아닐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여자들 항상 그 고민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간단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손가락 3개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요. 거울 앞에서 이 턱과 승모근 사이의 간격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재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 3개 이상 간격이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목 길이가 괜찮기 때문에 턱선 단발 아주 좋아요. 그런 분들 상당히 잘 소화가 될 거고요. 손가락 2개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단발 소화할 수 있는데 너무 딱 그런 단발보다는 적당히 뭐 펌을 주거나 어떤 좀 개선을 준 단발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손가락 1개나 그 이하다 그러면은 단발을 하면은 너무 또 목이 짧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단발보다는 긴 머리나 롱단발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단발은 시선을 위로 올려주기 때문에 이 하관이 특히 무거운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근데 이거 중요한 게 이게 평소에 본인이랑 어울리는 스타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재봐야지 하면서 왜 우리 키 잴 때 갑자기 이렇게 뻣뻣하게 딱 차렷자세 되잖아요. 목도 갑자기 나 원래 거북목인데 막 이렇게 당기거나 승모에 지나치게 힘 빼거나 이러면은 생각보다 한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사람 잘 없어요. 근데 평소에 그러고 다닐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평소랑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늘 하던 그 자세에 맞춰서 거울을 보시고 손가락 측정해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왜 두상이 중요할까요? 이 얼굴형이 정면의 인상을 결정한다면 두상은 이 측면과 입체감, 스타일의 완성도를 좌우해요. 동일한 얼굴형이더라도 이 두상 때문에 스타일이 안 받는 경우들도 많아요. 일단 단두형이 있어요. 뒤통수가 납작해가지고 측면 실루엣이 굉장히 평평하게 보이는 건데요. 목이 더 짧아 보이고 얼굴이 더 크고 길어 보이는 경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스타일은 백포인트 볼륨을 강조한 그런 스타일. 그래서 레이어드 컷이나 허쉬컷, 뒤통수를 부풀리는 드라이, 그리고 묶을 때는 하프업으로 묶는다든지 낮은 번에 볼륨을 좀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뒤쪽에서 봤을 때 입체감을 살려주는 웨이브도 아주 잘 어울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머리 매번 미용실 가고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저희 저번에 쿠팡템 이 유튜브 찍은 거에서 두상 가발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그 유튜브 한번 다시 찾아보셔가지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 콘 헤드형이 있어요. 이 정수리가 솟아있는 두상인데요. 잘못하면 이제 외계인 머리처럼 좀 부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마가 좁은
접은 경우들이 많고요. 추천하고 싶은 스타일은 이 정수리 볼륨을 이제 자제시키고 앞머리 볼륨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시스루뱅이나 척피뱅 앞볼륨 고데기가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겠고요. 사이드 볼륨을 넣는 레이어드 웨이브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묶을 때는 이 윗머리를 눌러주는 방향으로 묶은 머리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세 번째로 이 관자놀이가 꺼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관자 부위가 들어가 보이고 그래서 광대가 상대적으로 튀어나와 보이는데요. 이런 분들이 마르고 퀭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 또 억세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도 좀 들어 보이는 인상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관자부터 광대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된 사이드뱅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 옆볼륨을 살린 레이어 컷이나 웨이브 스타일을 주면 아주 좋겠죠. 또 묶을 때도 깔끔하게 딱 묶으면 광대가 부각이 되니까 옆 잔머리를 꼭 남겨주셔야지 시선 분산 효과도 있겠죠. 네 번째로 이제 옆장구형이 있어요. 이 옆광대 튀어나온 두상형인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측두부부터 광대 라인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고 모자가 안 어울리고 묶으면 얼굴이 넓어 보여요. 저도 사실 이 유형인데 또 그래서 모자 쓰는 거 되게 싫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광대 쪽을 좀 뭔가 부각을 덜 할 수 있는 스타일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옆머리는 최대한 좀 슬림하게 붙이고 정수리와 백포인트에 볼륨을 줘서 시선을 위로 끌어올리는 형태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묶은 머리보다 풀려서 흐름 있는 스타일링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미디엄 레이어 컷이나 롱 시컬 펌 뭐 이런 곡선을 강조한 스타일들이 잘 어울리실 거예요. 또 비대칭 두상이 있어요. 물론 누구나 비대칭이 있는데 이 좌우 두상의 높이나 너비가 유달리 다른 분들이 있어요. 특히 뭐 이쪽은 납작한데 저쪽은 볼록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얼굴형도 좀 틀어져서 한쪽 톤만 더 튀어나오거나 돌아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스타일로는 가르마를 일단 비대칭적으로 하거나 옆가르마로 시선을 흐름을 좀 유도시키는 게 좋을 거고요. 좀 언밸런스한 레이어를 주고 물결 웨이브 스타일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꺼진 쪽은 좀 풍성하게 해주고 튀어나온 쪽은 슬림하게 눌러주는 드라이를 꼭 하셔야겠죠. 그런데 원장님, 두상이 너무 납작하거나 비대칭이 심하면 스타일링이 커버가 안 되던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안 되면은 이제 병원이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두상을 좀 더 보완해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뼈의 구조를 교정하는 윤곽 수술이에요. 두상 교정 얘기를 하는데 무슨 윤곽 수술이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이 두상부터 얼굴까지는 하나의 어떤 유닛이기 때문에 비록 두상이 납작하더라도 윤곽을 보완해주면은 두상도 같이 개선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광대가 유독 튀어나오신 분들은 광대 수술을 통해서 윤곽을 좀 집어넣어 줄 수가 있겠고, 턱이 각진 분들도 마찬가지로 턱을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 있겠고, 턱이 짧거나 혹은 반대로 돌출된 분들은 그걸 충분히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상과 앞쪽 얼굴의 어떤 비율이나 모양새가 교정이 되기 때문에 두상 교정 효과까지도 발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뼈 수술을 피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아졌어요. 이게 20세기와는 다르게 21세기에 넘어오면서는 뭐 무섭게 뼈까지 하냐, 나는 뭐 필러나 지방이식으로도 교정할 수 있으면 교정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한테 더 와닿을 수 있는 게 이제 필러나 보톡스 같은 것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형태 중에 이마가 좀 납작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륨감을 넣어줘서 좀 더 완만하고 입체감을 줄 수가 있고, 앞볼, 코, 턱, 사실 동양인 분들이 이 단두형의 앞쪽은 또 볼륨감까지 없다 보니까 이러한 곳들에 볼륨을 줘서 입체감을 주면은 이 단두형의 느낌도 훨씬 교정해 줄 수가 있어요. 필러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는 자가 조직으로 지방 이식도 마찬가지로 시술 못지않게 굉장히 간편하게 시술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에요. 또 보톡스 같은 경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턱 보톡스가 이제 턱이 과한 분들인데 뼈치기가 좀 무섭다, 이런 분들한테는 턱 보톡스를 주입을 함으로써 이 턱 근육을 줄여줘서 턱을 훨씬 더 슬림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이 앞턱이 자갈턱이라고 턱 근육을 많이 쓰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나이 들면서 턱이 점점 아래턱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톡스를 주면은 좀 더 모양을 개선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필러나 뭐 지방 이식, 보톡스와 같이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시술과 수술을 통해서도 충분히 두상 교정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앞부분으로만 해결이 안 된다, 두상 문제가 너무 스트레스고 좀 심각하다, 이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두상을 해결할 수도 있어요. 두상도 마찬가지로 두상 필러가 있는데요. 관자놀이 쪽이 꺼져 있다거나 광대가 부각된 분들은 이런 데 꺼진 데 위주로 볼륨을 채워 넣어서 두상의 좀 꺼진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스타일링 훨씬 쉬워지고 인상도 전체적으로 부드러워 보일 수가
있겠죠. 필러만으로는 난 만족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되게 드문 수술인데 두상 성형도 있어요. 납작한 두상이나 이제 좀 비대칭성이 심한 두상 교정 목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두피 쪽을 절개를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머리뼈 위에 얇은 본시멘트를 맞춤형으로 부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여기다가 칼 대면은 이게 뭐 뇌에 잘못되는 거 아니냐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뇌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신경손상이나 뭐 색전증 이런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뭐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서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두상 성형에 관해서도 한번 유튜브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쁘다는 거는 단순하게 얼굴형이나 이목구비만으로 결정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분위기, 부상, 체형, 눈빛, 표정 이런 전체적인 조화를 볼 수 있어야지 진짜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원장님은 정형화된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체를 보고 진짜 어울리는 걸 딱 짚어주세요. 그래서 더 믿음이 가요. 이런 말 들을 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어제도 한 분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눈 성형 때문에 상담을 받고 저희 병원에 5번째 상담을 오셨대요. 근데 저는 눈 수술을 안 권하고 이마 쪽 관련된 수술을 권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이해했죠. 자기는 눈 수술이 고민돼서 왔고 당연히 앞선 병원들은 다 눈 수술, 쌍꺼풀 절개하고 눈매 교정해라 이게 추천을 드렸는데 저는 눈 수술보다 뭐 물론 눈 수술하면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 이마 쪽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 그 이유들을 차근차근 보여주고 이제 환자분이 원했던 사진들을 가져온 걸 보면서 다 봐라 이게 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수술을 하면 이렇게 변할 거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니까 환자분이 그런 비슷한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저희한테 예약을 하시고 이제 귀가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만 포커싱해서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런 조화를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어제 환자분과 같은 그런 기분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더 미감을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내원하신 한 분 한 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진짜 어울리는 방향을 제안해드리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형천재 윤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